시간으로요. 오늘은 곡물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곡물가 폭등과 함께 세계 곳곳은 생명을 건 식량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고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폭동과 또 사회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 다른 나라의 얘기인지, 이 곡물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미래는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작은 빵 한 조각들을 둘러싸고 처절한 생존 경쟁이 벌어집니다. 배고픔은 분노로 그리고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먼 미래가 안 되네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전쟁 속 한국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 공화국은 식량 가격 급상승으로 크고 작은 소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This weekend, a government of Haiti will fall because of this situation. And this is a really critical situation now, really concerning the whole world, and something needs to be done. 아이티의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인 세티솔레. 이곳에서 판매되는 곡물은 수입산으로 가격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쌀이나 밀가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끼니를 때우는데요. 흙으로요? 저기 흙이에요. 100% 흙.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마저도 가격이 상승해서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흙 과자까지 갔어요. 아까 그 아이가 진흙 과자 때문에 이렇게 폭이 난 거예요. 이 진흙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아이들, 어쩌다가 구호 식량이 오기라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식량을 얻기 위한 처절한 사투 뒤에는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자, 취소는 곡물 가격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대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안 먹던 축산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던 축산물을 먹으니까 축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기후 온난화 문제 이렇게 해서 생산이 이제 과거도 조금씩 줄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문제. 이 불안정한 공급에 수요의 과잉 현상까지 계속되는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시내의 한 할인마트에서는 라면 사재기가 벌어졌는데요. 밀가루 가격 상승과 함께 오른 라면 값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따라서 가공품들의 주 원료가 되는 곡물들을 해외에 의존해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문제는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될 시 쌀을 제외한 농산물 전면 관세 철폐로 이 국내 농산물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준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보다 우리가 농업 생산액이 대폭 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국제 식량 가격이 변동하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식생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례는 가까운 필리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년 전 세계 최대 쌀 생산량을 자랑했던 나라. 현재는 아침부터 쌀을 구하기 위한 긴 인간띠가 펼쳐집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보지만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쌀의 양은 5kg. 돈이 있어도 식량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이 한때 쌀 생산 최대국이었던 자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할 텐데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쌀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안심했던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산을 깎아 일궈낸 농지엔 현재 농민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드뭅니다. So that the rice field will not be destroyed for the tourists to see.
최근 20년간 산업화 바람에 밀려 자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을 저버린 필리핀의 최후. 한국 또한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할 입장은 아닐 텐데요. 그럼요. 자, 현재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식량 무기론을 내세운 겁니다. 농촌이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10년 후 또는 50년 후에는 우리도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곡물 가격 상승에다 한미 FTA 체결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근심 속에서도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잠시만요.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막막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저희 농민들로서는 딴 대안이 없죠. 흔히 그러죠. 농사 안 지면 될 것 아니냐고. 근데 평생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개방화되는 시대 속에 제자리 걸음만 하는 정부의 농업 대책에 답답한 심정일 텐데요. 걱정 많이 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제 나이 60인데 좀 수명이 연장돼서 좀 더 산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저보다는 앞으로 이제 한국 농업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를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 바람에 작년보다 3-4배 정도 땅값이 올라 돈이 없는 농민들은 땅을 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들 모두는 소작농으로 내몰릴 판인데요. 식량 기지를 만든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바로 지난주에는 경제특보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장을 둬두고 이제는 농업 대신에 딴 거 하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앞에 앞으로 다가올 국제 식량 위기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수 없습니다. 개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상황에 대한 관리 당국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그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기와 거세지는 개방화의 물결, 그 속에서 한국 농업을 위한 올바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그렇죠? 한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위 이 필요 조건이다. 네, 전문가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지구상에 농업, 농촌이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10년 후,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소홀히 한 결과를 정말 참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량 주권을 소홀하게 여기고 농업을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농업도 마찬가지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경제 논리로만 풀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고유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깃들어 있는 건데 너무 우리 정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시장 논리로만 해서 뭐 쌀 좀 더 수입해오고 자동차 많이 팔면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무슨 식량 안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살 수 없는 거죠. IT에서만 테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시장 논리만 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농작지도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선진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FTA 타결도 중요하지만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